안녕하십니까. 모두의 불백 이소랴 청테이프 그리고 조성호입니다. 제가 왠지 모두의 불백 수장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모두의 불백이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키게 된 이유는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3년이 되면 22년의 매치 테스트와는 다르게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네치입니다. 그래서 기존 매치 테스트 마지막 3라운드의 마지막 동작인 스윙 스쿼트 대신 스네치로 바꿔서 똑같이 횟수는 10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소령 선생님과 성호 선생님과 함께 바뀌는 스네치에 대한 테크니컬 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네치에 대해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작과 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성호 선생님이 한번 멋진 자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과 끝입니다. 양 다리를 기준으로 뒤에서 시작하여 귀 옆에 팔이 확실히 위치한 후 다시 양 다리 뒤로 돌아와야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바로 성호 선생님께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 다리를 기준으로 뒤에서 시작하여, 먼저 뒤에서 시작하는 거 먼저 보여주실까요? 뒤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귀 옆에 팔이 확실히 위치한 후 다시 양다리 뒤로 돌아야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멈춰주시고요. 탑에서는 귀 옆에 내 팔이 와야 인정이 되는 거고, 다시 내려볼까요? 내렸을 때는 내 손이 무릎을 지났을 때 이렇게 하나라는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몸 앞에서 시작할 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몸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가 아니라 뒤로 와야 아까 제가 숫자가 처음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가연 백이 다시 다리 사이를 지나 뒤로 갔을 때부터 개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만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만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리안 백이 앞에서 시작하더라도 뒤로 가야 처음 하나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테크니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좋은 자세를 성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호 선생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허리는 중립 또는 각자가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굴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굴곡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성호 선생님 한번 두 번만 보여주시도록 할게요. 허리는 중립 또는 각자가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굴곡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 메인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던지는 임팩트 없이 내려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해봤지만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메인 핸들을 잡고 있지 않고 던지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내려놓을 때도 천천히 내려놓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스네치 탑 포지션에서 충격 없이 팔에 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선생님께서는 아까 스네치를 할 때 부드럽게 충격 없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충격이 있는 거는 한번 소령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쿵 그만. 이래서 임팩트가 있어서 내 몸이 막 흔들릴 정도였다. 그렇게 된다면 테크니컬 룰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나와주신 김에 던지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이렇게 되면은 두 개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로 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뒤로 이것도
하나를 잘 하셨지만 두 개째 던졌기 때문에 두 개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네치 탑 포지션에서 팔꿈치 및 무릎이 펴져 있어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가리안 백이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발바닥은 가급적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가리안 백이 올라갈 때 호가 커지지 않도록 팔꿈치에 구부림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세 가지를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성호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나와봐 주시고요. 자, 세 번만 정말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스네치 탑 포지션은 잠깐 멈춰 주실게요. 스네치 탑 포지션에서 무릎은 펴져 있어야 되고 팔꿈치도 지금처럼 펴져 있어야 되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불가리안 백이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발바닥이 가급적 지면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둘. 발바닥이 거의 계속 붙어 있죠. 다시 내려놔 주시고. 자, 세 번째죠. 불가리안 백이 올라갈 때 호가 커지지 않도록 팔꿈치의 움직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셋! 내려올 때도 팔꿈치가 구부려져서 내려오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령 선생님께서 안 좋은 자세를 한번 보여주실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팔꿈치가 그 다음에 무릎이 펴지지 않고 시선도 정면을 바라보지 않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내려놔 주시고 잠시만요. 자, 지금은 다 3종 세트를 다 보여주셨는데 1종 세트만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시선만 밑에 바라보는 거 세 번만 보여주시죠. 그렇죠. 빨리 하려다 보면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 감사합니다. 빨리 하려다 보면 정면을 바라보고 수직으로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테크니컬 룰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듯이 무릎이나 그리고 특히 탑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그립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팔꿈치가 구부리는 현상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근력을 키우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킬과 근력이 필요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팔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놔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발바닥이 가급적 지면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그만. 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스트레치를 하실 때 하면서 이렇게 막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중심이 흔들린 다음에 딱 중심을 잡았다. 탑에서 딱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수로 인정이 되지만 계속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건 개수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스네치를 하는 도중에 내리면서 뒤꿈치를 뭐 든다거나 아니면 앞꿈치를 든다거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발이 옆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가리안 백이 올라갈 때 호가 커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구부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팔꿈치를 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충격이 바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크게 다칩니다. 맞아요. 네. 팔도 우리 암바 당하는 것처럼 위에서 딱 닿으면 충격이 닿으면 팔이 반대편으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팔꿈치를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개 남았거든요. 자, 스네치 시작 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바닥에 끌리지 않는다. 7번째고요. 7번째였고요. 8번째, 백을 뒤로 보낼 때 양손이 최소 무릎 옆 또는 다리 사이를 지나야 합니다. 9번째, 백을 뒤로 보낼 때 백이 팔과 일직선이 되어 백이 출렁거리지 않게 컨트롤을 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호 선생님께서 하나씩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네치 시작 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바닥에 끌리지 않는다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리면서 앞에서 끌고 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다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면서 끄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실 때 끄는 거. 그만 잘해주셨습니다. 처음 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막 엄청 끌면서 이렇게 가셨죠. 또는 앞에 내려놓고 뒤로 당겼다가 할 때도 계속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규칙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을 뒤로 보낼 때 양손이 최소 무릎 옆 또는 다리 사이를 지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소령 선생님 보여주실 거고요. 백을 뒤로 보낼 때 백이 팔과 일직선이 되어 백이 출렁거리지 않게 컨트롤한다. 이게 안 좋은 예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불가리안 백이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죠. 그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자세 하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백을 뒤로 보낼 때 양손이 최소 무릎 옆이나 다리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치 파워 스네치처럼,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만, 내 몸 앞에서만 하는 경우 그만, 이렇게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네치 시작 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바닥에 끌리지 않는다는, 아까 성원 선생님이 잘 보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개 테크니컬 기준 9개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한번 해봤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스네치에서 중요한 점 하나만 제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네치를 할 때 물론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면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다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개수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탑에서 딱 움직이더라도 딱 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고 다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개수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하고 가만히 잘 멈춰서 스톱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임팩트 없이 내려놓고, 그러면 이것도 개수 하나가 인정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새롭게 바뀌는 매치 테스트의 스네치를 테크니컬 룰에 대해서 시작과 끝과 함께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오늘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제가 12kg로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정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 더 어려워졌다는 거고, 또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적응돼서 하면 또 성취감도, 이거 한다 뭐 메달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이제야 비로소 불가리안 백의 메인 동작이 다 이제 매치 테스트에 다 들어갔다. 네. 그거를 정보가 한다.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저희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고 하니까 파이팅 하게.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성호 선생님 혹시 오늘 한마디? 이게 뭐 룰 같은 게 생기는 게 이제 좋은 자세를 좀 가져가시고 안 다치시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좀 토대로 동작을 좀 연습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 불가리안 백의 동작들에서 더 좋은 자세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크니컬 룰이 만들어지고 나서 카페 회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더라도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근데 기술이 좋다라는 건 곧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잘 보고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분 좋게 이 100일 챌린지 이제 이틀 남았죠? 네, 오늘하고 내일 하면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